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발표를 맡은 월프렌즈 13기 감지은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후회하기에는 얻은 게 많은 뉴질랜드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뉴질랜드의 북섬에 있는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오클랜드에서 정확히 365일 거주했었습니다. 오클랜드에 도착해서 8주 동안 어학원을 다니며 로컬 카페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1년간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약 12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싸우기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1년간을 지냈었는데요. 지내면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얻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워홀을 떠났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뉴질랜드 워홀이 괜찮을까? 워홀 과연 어떨까? 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설명의 주제를 후회하기에는 얻은 게 많은 뉴질랜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후회하기에는 얻은 게 많은 뉴질랜드의 첫 번째 목차는 후회, 고난, 역경인데요. 1년간 거주하면서의 경험을 후회, 고난, 역경을 키워드로 묶어보았습니다. 살짝 우울한 목차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로 인해 도시 전체가 멈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1월 뉴질랜드에 유례없는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강타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세 번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피해 규모였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홍수, 산사태, 침수, 정전 피해를 당하여 원래 계획했던 뷰잉이나 구직 활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뷰잉이나 구직을 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제가 예상했던 초기 정착금을 두세 배가량 더 지불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3주치의 집값이었던 본드비를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주인과 본드비 분쟁을 했었는데 상황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새로 들어온 플랫메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주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본드비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약 3개월 동안 분쟁이 오가며 소송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시간상의 문제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본드비를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집 문제로 소송 얘기가 오가고 그 당시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드비 분쟁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차별과 폭언을 들었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뉴질랜드 도착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지면서 손과 다리에 멍이 들고 통통 부어서 일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뉴질랜드의 무료 의료 서비스인 ACC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차가 크고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기를 항상 달고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들고 온 상비약은 이미 다 먹고 약국에서 약을 계속 사 먹으면서 겨울 시즌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이 좋았던 이유는 한국에서는 겪지 못하는 값진 경험과 성과 그리고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다국적 동료와의 카페 근무로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카페는 오클랜드 뉴마켓에 있는 규모가 큰 카페로 사람이 늘 붐비는 곳이었어요. 그렇기에 동료들이 많았는데 인도네시아, 중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가 있었고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이었다면 이렇게까지의 다국적 동료와의 근무는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오클랜드에 거주하며 뉴질랜드 북섬, 남섬, 그리고 호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안젤 제왕 세트상이나 와인이 유명한 와이에케,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인 퀸즈타운 등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혼자서 떠난 뉴질랜드 남섬인 퀸즈타운 여행은 아름다웠던 자연 경관으로 저의 인생 여행지로 꼽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휴가로 떠난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여행은 뉴질랜드에서와는 다른 경험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값졌습니다. 휴가를 떠난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였기에 뉴질랜드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여행을 떠나며 한국과 다른 자연 경관을 보며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여행을 떠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혼자 여행을 가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뉴질랜드에서의 여행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여운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행뿐만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문화 경험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꾸준히 가던 저에게는 뉴질랜드에서의 콘서트 관람도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가수의 오세아니아 투어 콘서트, 그리고 해외 유명 가수의 투어 콘서트를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같은 문화 생활을 좋아하신다면 해당 국가의 콘서트 일정을 확인하셔서 관람하신다면 한국보다 좋은 퀄리티와 가격에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중 국가대표 럭비 경기, 그리고 하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뽑아보았습니다. 뉴질랜드 럭비는 뉴질랜드 국민 스포츠이기도 하고 럭비 랭킹 세계 최고 위치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럭비팀이 있고 럭비 시즌이 되면 경기장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태어나서 럭비를 실제로 관람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실제로 국가대표 럭비 경기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하카를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하카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하카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의미를 두기 때문에 경기나 공연 전에 하카를 통해서 일지를 도모하더라고요. 이 문화는 정말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기에 특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날씨로 한겨울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늘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돋보인 가장 큰 성과는 영어 실력이 향상됐다는 점인데요. 오클랜드에 도착해서 어학원과 카페 근무를 통해 실전 영어를 익혔고 확실히 한국에서보다 영어 말문이 트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말하기 시험을 응시했을 때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간 뉴질랜드에서 지내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런 기억은 잠시일 뿐이었고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뒤엎을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과 값진 경험을 했기에 후회하기에는 얻은 게 훨씬 많았던 5월 생활이었습니다. 5월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좋았을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힘들게 했던 집 계약이나 본드비 관련해서는 팁을 드리자면 집을 구할 때 처음부터 항목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최소 거주기간이 있다거나 또는 최소 거주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규칙이 너무 많은 곳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플랫을 구하더라도 집 사진이라던가 계약 서류, 플랫과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증거로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사진으로 남기는 걸 추천해드리고 본드비 관련 소송을 준비했던 입장으로는 집주인과의 얘기는 최대한 증거가 많이 남을 수 있게 문자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직 관련해서는 이미 비자 사본, 여권 사본까지 제출하고 출근 날만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이 되었더라도 계획된 인터뷰는 최대한 볼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조건이 좋다면 언제든 일을 옮길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중에 경험한 후회, 고난, 역경, 경험, 성과 얻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홀러 분들에게 드리는 팁까지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 내용이 조금이나마 워홀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워홀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워홀을 떠나신 분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